안녕하세요. 엑셀 데이터 처리 분석 과정 강의를 맡게 된 김효숙 강사입니다. 저는 대전정보교육원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OA 쪽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대학교에서 또 자격증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엑셀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 기본적인 엑셀 기능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셀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실 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팁 위주의 수업을 하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데이터를 가지고 예제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을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큰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제 파일이 따로 이제 받아주셨으면 그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엑셀 예제 파일 중에서 추가 실습 자료라고 있으실 텐데요. 요거는 단순하게 큰 로우 데이터를 처리하시기 전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쉽게 나누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엑셀 작업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 실습 자료 열어주시는데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는 0717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0717이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여러 데이터 파일이 열려주실 텐데 그 예제 파일 중에서 이제 처음 시트로 이동을 하실 텐데 지금은 아마 텍스트 나누기 3으로 나눠져 있으실 텐데 저희 이제 맨 앞쪽 텍스트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탭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름들이 있으시죠. 이 이름을 확인하실 때 오른쪽에 데이터가 많다 보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쵸?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여질 시트가 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 시트를 볼 수 있는 여기 다 여러 개의 시트를 순서대로 볼 수 있는 탭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상태 표시줄 위쪽에 있는 탭 구성표를 이렇게 딱 오른쪽을 눌러 보시게 되면 활성화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 뜨실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 개의 시트로 나누어져 있는 메뉴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름들이. 그 중에서 저희는 텍스트 나누기 1. 물론 지금은 텍스트 나누기 3이기 때문에 보여지시긴 합니다. 수업을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제가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시트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오른쪽에 뭐 쭉 나가면서 읽으셔도 되지만 여기 탭을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된 창이 나와 있어서요. 대화 상자에서 원하시는 시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텍스트 나누기 시트로 오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2시간 안에 좀 짧은 그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교환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실 텐데 텍스트 나누기 3시트에 아마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왼쪽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 1에 있는 메뉴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오른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데이터를 찾으시기가 어려워지시죠.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 탭, 첫 번째 탭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탭을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이동 상자 같은 것들이 보여지실 텐데요.
이 왼쪽에 이동할 수 있는 여기 요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 활성화되어 있는, 그쵸? 활성화되어 있는 여러 개의 시트가 나누어져서 보여지실 거고요. 그 중에 원하시는 시트로 바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텍스트 3에 있기 때문에 텍스트 나누기 1을 누르시면 되지만 오른쪽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원하시는 데이터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 나누기 1로 오셔서 저희가 이제 인사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를 하시다 보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와 뒷자리를 나누셔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저희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데이터는 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여기 주민번호 앞자리와 뒤쪽에 있는 주민번호 이 자리를 나누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셔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왼쪽, left나 right 함수를 써서 왼쪽에 있는 텍스트와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를 나눠서 갖고 오셔야 되시는 거잖아요. 함수를 쓰셔서. 하지만 그 함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기준 앞자리와 뒤에 나누고자 하는 이 자리에 앞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데이터는 이 하이픈 없이 데이터가 쭉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나누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특수 문자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경우 나누고자 하는 기준이 이 하이픈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여기는 앞자리가 들어올 거니까 앞이라고 써주고요. 자, 오른쪽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들어갈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리가 없으면 포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주민번호 뒷자리로 나눌 열을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열을 추가하실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영역 지정해서 옮기시는 게 아니고요. 위쪽에 영문을 열 머리 글이라고 하죠.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삽입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D라고 쓰겠습니다. 뒷자리.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픈을 기준으로 앞자리와 뒷자리를 나누어 줄 건데요. 영역을 지정하신 상태, 텍스트를 나누고자 하는 데이터를 영역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는 마우스로 끄시는 게 편하지만 데이터가 지금 현재 4행부터 17행까지밖에 없지만 데이터가 워낙에 많다 보면 학생들 관리를 하거나 많다 보면 17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 200번까지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단축키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단축키가 뭐냐면요. 컨트롤 시프트 제가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문자가 입력된 맨 마지막 행 또는 11번의 영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역 지정을 하시려면 물론 마우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요거는 17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지만 큰 로우 데이터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요거 실습을 하실 때는 4120행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하나 알아두시면 좋으신데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눌러서 맨 마지막 행까지
자동으로 영역 지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예, 데이터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고요. 자, 텍스트 나누기에서 저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지, 사원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번호에 하이픈 없이 구분기호 없이 쭉 똑같이 일정하게 입력되는, 그죠? 어떤 코드 번호 같은 것들은 대부분 너비가 일정하게 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준을 보시게 되면 하이픈을 기준으로 앞자리와 뒷자리를 나눌 거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구분기호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구분기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에다 체크를 하시고요. 이거는 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어주셔도 되고 안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풀어주시는 게 좀 정확히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기타에 하이픈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입력하시게 되면 하단에 미리 보기를 보세요. 보시게 되면 하이픈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가 생성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한 줄이 나누어지시는 거죠.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 앞자리를 640103 그죠? 640103인데 1964년 1월 13일이라는 날짜 형태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변경이 된다면 그냥 일반 숫자, 그죠? 일반 숫자죠. 숫자로 밖에 나눠지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요거를 뭐 나이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입사 연도라든지 입사 뭐 퇴사 일자 이런 것들이 코드로 이제 부여되어 있거나 몇 번째 자리에 있을 경우에 그죠? 1964년 1월 3일이라고 되어야지만 데이터를 이제 뭐 날짜로 나이를 변경하시든 일자를 계산하시든 가능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1964년 1월 3일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날짜 형태 검은색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게 일반이 아니라 연월 1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나는 이것을 날짜 형태로 변경을 하겠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해당 영역에 뭐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 기존 데이터를 바꾸겠냐고 물어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여기 64010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앞에 연도가 붙는, 그죠? 연도가 붙는 요 날짜가 만들어지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이렇게 하이픈을 기준으로 일반 숫자로 나눠지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서와 직급, 예를 들어서 과장들끼리의 그룹을 만들어서 부분합을 구한다던가 피벗 테이블을 분석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부서별로 데이터를 뭐 합계를 낸다던가 분석을 하셔야 될 경우에 이렇게 부서와 직급이 합쳐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세요? 부분적인 데이터를 나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재계획과 부서와 직급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마찬가지로 부서와 직급이라는 열이 하나 더 필요하실 거고요. 부서라는 열 따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데이터는 첫 번째 인재기획과부터 인재양성과 주무관까지예요. 자, 아까 단축키 간단히 설명해 드렸었죠. 한꺼번에 영역을 지정하실 때 컨트롤 시프트 저희는 아래로 내릴 거기 때문에 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 영역 지정이 되시고요. 상단 데이터 탭에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공통된 하이픈이 부서와 직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기타이겠죠. 화면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슬래시를 눌렀더니 여기 아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죠? 없었을 때는 나눠지시질 않지만 여기에 나누기 모양, 그죠? 나누기 모양을 눌렀더니 어때요? 부서와 직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신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일반이에요. 뭐 텍스트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기본적인 방식으로 날짜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마침. 자, 그러면 부서와 직급으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서와 직급을 나누고 나시면 어떤 작업을 또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사용된 서식, 여기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능을 아시면 간단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영역 지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요. 홈으로 가겠습니다. 서식 복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작성된 서식을 오른쪽에 똑같이 만드시려면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셀 색깔 변경하셔야 하고 테두리 여기서 전체적으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는 왼쪽에 있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영역 지정하신 상태에서 서식 복사. 어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엑셀은 어떠한 문자나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마우스 포인터가 플러스 모양 옆에 분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복사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직급부터 쭉 주무관까지 드래그를 했더니 정렬, 색상, 그 다음에 어때요? 테두리까지 이렇게 와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 나누셔야 될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대로 나누어 주시면은 간단하게 뭐 레프트, 라이트, 뭐 미드 함수 이런 함수를 쓰지 않아도 간단히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텍스트 나누기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다 보면 학생들의 주소라든지 뭐 또 나누셔야 되는 어떤 텍스트들이 있으실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구분을 할 거예요. 대전에 사는 학생들, 서울에 사는 학생들, 또는 대전에 사는데 어떤 구에 사는 학생들만.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들 중에 어떤 동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으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주소를 받아왔습니다. 주소를 받아왔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구와 동으로 나누어 주면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이제 엑셀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데이터를 결론적으로 저희가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나중에 잘 처리하기 위해서 분석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엑셀을 사용하시는 건데 물론 함수도 좋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함수를 많이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인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하셔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을 할 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잘 처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할 거예요. 또는 대전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무슨 구, 무슨 동, 그죠? 서울시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져 있게 되면 대전시라는 큰 틀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아까 텍스트 나누기 기능으로 주소를 무슨 시, 구, 동으로 나눈 다음에 나중에는 대전시에 사는 학생들의 합계, 그 중에 대전시 중에서도 또 대덕구에 사는 사람들의 학생 수, 그 다음에 또 대덕구 중에 또 어떤 동이 있겠죠. 그 동에 사는 학생들의 수,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나중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구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만드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셀은 데이터를 잘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성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나중에 어떻게 추출할 건지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에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를 취합을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으시죠.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런 이 텍스트 나누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피벗 테이블에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동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지정하시는데 뭐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공백도 하나의 문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공백으로 한 거죠.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공백이니까 공백에다 체크를 하시고 다음 자, 3개로 구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3개로 구성이 되고요. 마침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다른 어떤 형태를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마침 눌러주시면 돼요.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꿔주셔야 되겠죠? 확인. 자, 이렇게 텍스트를 나누면 어때요? 나중에 대전시끼리 정렬이라든지 대전시 중에서도 무슨 구, 그죠? 무슨 구 중에서 무슨 동만 정렬도 하실 수 있고 이 정렬들을 해서 뭐 부분합을 구한다던가 그죠? 통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취합을 하다 보면 주소 따로, 구 따로, 동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될 건데요.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함수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함수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함수 사용하지 않고도 통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으신데요. 자, 일단 %기호, %기호는요. 어떤 셀과 셀에 입력되어 있는 셀이라는 거는 엑셀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한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칸을 이야기하는 건데 칸과 칸에 있는 값들을 합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쳐주는 거. 자, 그러면 자, %라는 거는 는과 함께 사용을 하셔야지만 연결자가 되는 거예요. 연결자가 돼서 여기 있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이라는 이 각 셀에 있는 값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셀 주소 C3이라는 셀 주소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 자, 대덕구 %. 자, 신탄진동. 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는 저희가 주소 통합을 밑으로 쭉 다 C3, D3, E3 밑에는 C4, D4, E4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직접 쓰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셀에 있는 값으로 통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를 칠게요. 어때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이걸 또 나누셔야 될 때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나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이렇게 광역시라는 이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시, 그죠? 다른 시일 경우에는 광역시라는 데이터가 붙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텍스트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텍스트를 통합을 하실 때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빈 공간이라는 거는 대전시 띄어쓰기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띄어쓰기도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의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엑셀에서 문자를 입력을 하실 때는 쌍따옴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여기를 지우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텍스트를 나눌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전광역시, 또 어떤 시마다 다 광역시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요거를 지우시고, 나중에 나누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백을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는을 입력하신 상태에서 대전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뭐와 연결해 주셔야 되죠? 공백이 있으셔야 되니까 쌍따옴표 하시고 스페이스바로 좀 구분을 해주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다음에 쌍따옴표. 그러면 대전시 띄어쓰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바로 대덕구를 붙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이런 경우에는 앰퍼센트를 또 연결자를 써 주셔야지만 대전시 띄우고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대덕구, 그죠? 대덕구도 띄웠어야 되는데 문자라고 인식을 한다 그랬죠. 스페이스바만 누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쌍따옴표, 스페이스바, 쌍따옴표. 그러면 이제 문자로 인식이 되는데 대전시 띄우고, 대덕구 띄우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죠? 앰퍼센트 기호가 빠졌죠. 앰퍼센트 기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탄진동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건데 바로 신탄진동을 찍으시면 안 되고 연결자를 해주셔야 되겠죠. 공백을 연결하겠다. 뭐와 연결할 거예요? 뒤에 있는 신탄진동과. 자, 그러면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실 때요. 지금 이 상태로 엔터를 치게 되면 어때요? 셀 포인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올려서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준다던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는데 불편하시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셀 포인터에서 그냥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엑셀에 깜빡거리는 상태는 편집 상태고요. 완료는 꼭 엔터를 눌러주셔야만 완료가 되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어떤 데이터를 다시 수정을 하시기는 좀 불편하시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그럼 어때요?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엔터가 되고요. 자, 어차피 왼쪽에 데이터가 쭉 채워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걸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여기 네모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셔서 한 번에 이렇게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배우셨던 여기다가 시, 군, 구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 군, 동이죠. 시, 군, 동으로 나눠주고 싶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영역 지정하신 상태에서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아까처럼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띄워져 있으니까 구분 기호가 있네요. 다음. 자, 공백. 밑에 미리 보기 보셔도 데이터가 제가 보여지는 이 주소 통합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데이터는 여기 실질적으로 결과는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는 한글로 보이지만 여기 수식을 이용해서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는이라는 그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수식이 되시는 거잖아요. 자,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이 주소가 한글이 아니라 여기 주소가 아니라 한글 데이터로 만들어지게끔 해주셔야 되는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영역 지정을 하신 상태에서 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복사.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삼행이죠. 주소 통합에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서 배우지만 붙여넣기 옵션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면
편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왼쪽에 값 보이시죠? 값 1,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값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는 셀 주소로 입력이 되었지만 저는 그러니까 함수, 그러니까 는이라고 입력했던 수식을 입력하겠다라는 명령어 대신 요거를 원상태대로 보여지는 결과 셀처럼 값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텍스트 나누기가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나누기. 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분기호죠? 구분기호죠? 공백이죠. 공백, 마침. 뭐 다음 누르셔도 되고요.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으실 때는 바로 마침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주소 통합된 것이 텍스트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를 쓰시면 간단하게 어떤 함수가 아니더라도요. 간단히 데이터를 나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텍스트 나누기 3번으로 이동을 하셔서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설립 연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그 연도, 그죠? 그러니까 몇 년이 현재 2021년도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보시는 1995년 2월 7일이라는 이 설립 연월일이 실질적으로는 숫자예요. 계산이 될까요?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연도와 연도는 계산이 되지만 2020년 현재 2021년 오늘 날짜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여지시는 이 데이터가 1995년 2월 7일이라는 날짜로 나눠지면 연도와 연도끼리 뭐 2월 함수를 써서 연도와 연도끼리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지나온 날짜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시는데요. 자, 설립 연월일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셔서 데이터가 좀 많죠. 82행까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열이 이렇게 보여지실 거고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것 중에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내렸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첫 번째 영역 지정한 첫 번째 기준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죠.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그 ESC를 눌러주시면 돼요. ESC를 눌러주시게 되면 방법은 첫 번째 위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를 누르셔서 이제 뭐 많이 물어보시진 않는데 간혹 저는 처음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다시 막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하지 않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데이터 입력된 곳으로 이동이 되시죠. 여기 현재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ESC 편집을 빠져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영역 지정되어 있는 첫 번째로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텍스트 나누기. 제가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는 이제 실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요거를 구분 기호가 없이 너비가 일정함으로 나눠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날짜 형식이 되지 않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막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이 현재 입력되어 있는 거를 연도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냥 한 셀로 인식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여기 날짜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1995년 2월 7일 연월 1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연월 1로 기본이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날짜 선택하시고 마침. 자, 그랬더니 어때요? 아까는 큰 숫자였지만 지금은 1995년 2월 7일이라는 날짜 형식으로 인식이 돼서 뭐 데이 함수라든지 이열 함수라든지 먼스 함수 뭐 달을 구한다던가 일을 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함수 따로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짜로 나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함수를 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데이트 함수에다가 year, month, day라는 함수를 써서 복잡하게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left, right, mid 함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만들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 함수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를 나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조금 이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나누실 때는 조금 더 다른 방법, 그러니까 같은 너비가 일정한 형태대로 나누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추후에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셀 채우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셀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의 빈 곳에 여기 같은 경우에 공백이 다 보이시죠? 공백에다가 같은 문자를 입력하셔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미납 또는 여기는 이제 숙박비가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워놓기보다는 0이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이렇게 누르면 비어있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곳까지 영역 지정이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영역 지정을 그냥 마우스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빈 셀에 똑같은 글자를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현재 빈 셀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빈 셀만 선택하시기엔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클릭 누르신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많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이럴 경우에는 홈으로 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찾기 및 선택. 저는 이거 잠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및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이동 옵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선택 한번 해주시고요. 비어있는 셀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비어있는 셀만 체크를 하겠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는 여기 셀에 입력이 될 거예요. 숫자 0을 입력하시고 컨트롤 엔터. 저희 앞전의 컨트롤 엔터는 현재 그 셀에서 완료가 되시는 거지만 여러 개의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문자를 입력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게 되면 비어있는 셀, 아까 찾기 및 이동 옵션에서 빈 셀을 선택한 셀에만 똑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일일이 제가 비어있는 곳에다가 이걸 찾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현재 비어있는 곳에 똑같은 글자를 이 형태대로 컨트롤 엔터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네덜란드부터 글자가 쭉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데이터를 뭐 한글이든 어디서 붙여넣기를 하셨을 때 공백의 모양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국가명을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쓰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한 칸 한 칸 모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갖고 왔더니 엑셀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 그죠? 한글에서는 잘 맞춰줄 수 있지만 한글은 저희가 이제 오피스로 갖고 왔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전체에 영역 지정을 하신 상태에서 공백을 먼저 지워주셔야 돼요. 공백을 지워주시는데 여기 영역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공백만 지우셔야 되기 때문에 영역을 꼭 지정하신 상태에서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바꾸기. 어떤 걸 바꿔주실까요? 찾을 내용은 스페이스바를 아무것도 없는 모양으로 현재 영역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바꿀 거예요. 자, 470개 항목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닫기. 저희가 이제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글자가 동일하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셀 서식이라는 게 보여지실 거고요.
맞춤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맞춤. 맞춤은요, 균등 분할을 할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균형 있게 맞출 거고요. 0으로 하시게 되면은 너무 왼쪽과 오른쪽에 딱 붙으니까 들여쓰기라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한 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어때요? 글자가 왼쪽과 오른쪽 동일하게 잘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요 기능이 없으신 줄 알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시기보다는 오른쪽 셀 서식에 있는 맞춤의 균등 분할과 들여쓰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맞춰보는 걸 해보셨고요. 자, 특정 값 찾아서 바꾸기. 요거는 이제 뭐 데이터를 갖고 오셨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여기 곱하기 모양이죠. 아스테리크와 0은 결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어떠한 모양으로 통일을 하고 싶냐면 요 두 개를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0이 있는 곳은 또는 아스테리크가 있는 곳은 하이픈으로 다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영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쉽죠. 아스테리크를 마이너스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 아까 찾을 내용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워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모양을 누르시고요. 바꿀 내용에 저희가 원하는 이렇게 마이너스 모양을 누릅니다. 자, 모두 바꾸기 한번 모두 바꾸기를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아스테리크로 되어 있는 거를 마이너스로 바꿀 거니까 모두 바꾸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보이시죠? 컴퓨터에서는 이 아스테리크라는 의미가 모두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모두 이걸로 바꾸겠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런 경우에 특수문자 중에서 몇몇 가지는 컴퓨터에서 예약된 어떤 언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찾아 바꾸기를 하셨을 때 그럴 경우에는요.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에서 앞쪽에 물결 모양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숫자 1 앞에 있는 물결 모양이 있으시죠? 요거는 이제 요 기호로만 사용을 하겠다. 그 컴퓨터에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요거는 여기 입력된 글자 중에 아스테리크를 하이픈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 모두 바꾸기 한번 눌러볼게요. 23개의 항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간혹 바꾸려고 하는데 뭔가가 이상하게 바뀐다 그러실 때는 특수문자 앞에 이렇게 물결 모양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 숫자 0을 하이픈으로 같이 변경을 하시기로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영역 지정되신 상태에서 역시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 자, 이번에 바꿀 내용은 0입니다. 바꿀 내용 역시 마이너스인데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88개의 항목이 바뀌었는데요. 10도 하이픈으로 바뀌고요. 그죠? 10이라고 입력되어 있던 값. 여기가 모두 하이픈으로 변경이 됐어요.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0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0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곳에 있다라는 거죠. 20도 있고, 10도 있고, 30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찾기 및 선택에서 바꾸기. 자, 0과 하이픈은 맞아요. 옵션을 열어주시게 되면 내가 입력되어 있는 그죠? 셀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만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0으로 입력되어 있는 값만 하이픈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죠.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했더니 77개의 항목이 바뀌었고요. 아까 10으로 30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들은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값을 찾아 바꾸실 때 이렇게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물결 모양이라든지 옵션을 이용해서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